안녕하세요. 경제일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 후에 지금 11시 구간에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장 초반에 4,923포인트의 고점을 만들어내고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지금 살짝 쉬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내고 1.6%까지 조정을 받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예탁금이 9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1조 2천억 원 넘게 붙으면서 시장이 약보합권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86포인트에 지금 코스피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사실 반도체의 쏠림이 강했습니다. IT 투톱의 강세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까지 시장의 주도주로 잡으면서 자금의 쏠림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오늘은 이 자금이 약간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주도주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간 강했던 로봇에서 자금이 2차 전지로 또 여기에 그간 조용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전 쪽으로 조금은 쏠림이 느껴지면서 코스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981포인트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도 아랫꼬리를 달고 길게 올라오면서 1.41%까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자꾸만 색깔을 변화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엇박자를 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많은 정보 챙겨드리면서 오늘도 경제일맥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원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캐스터 신예원입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 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900선 넘었습니다. 꿈의 5,000피가 정말 목전에 놓인 건데요.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거래일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증시는 반도체주와 로봇주를 선도로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대 지수 현재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숨고르기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혼조세에 들어갔습니다. 장중 4,920선 돌파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0.38% 내린 4,8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초반에는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양전하면서 1.27% 상승한 9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이 차익 실현 목적으로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6,88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6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1조 2천억 원 넘게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홀로 1,500억 원어치 팔아내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100억 원어치, 600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전장에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항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양극재 핵심 생산 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2차 전지주가 지속적으로 하락세 이어왔는데 이번 계약을 계기로 2차 전지 시장의 침체의 끝이 다가온다는 기대감이 작용된 걸로 풀이됩니다. 현재 3.81% 상승한 20만 4,5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바로 JW 중외제약입니다.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탈모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JW 중외제약은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인 JW0061의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JW 중외제약은 현재 9% 넘게 상승하면서 2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미국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인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가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6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상승폭이 큰데요. 엔트로픽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가 2단계로 진입하면서 AI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4.22% 오른 61,7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이 개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이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경제 맥점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신예원이었습니다. 네, 1월 20일 오전 11시 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준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판단하고 계세요? 코스닥이 이렇게 오랜만에 코스피 대비해서 더 많이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약간 바뀐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 최근까지의 코스피 상승이 최근 12거래일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쉬어갈 때가 됐고 이제 어느 정도 턴이 바뀌면서 이 코스닥 쪽으로 이 자금이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지켜볼 수 있겠고 실제로도 오늘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 이 최근까지 조금 많이 이 대형주에 가려져서 못 갔던 중소형주 위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이 코스닥 1,000포인트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도 5,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누가 먼저 5,000이냐 1,000이냐 이 줄다리기를 하는 형세로 먼저 어디가 먼저 도착점에 들어가게 될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천이냐, 1,000이냐 어떤 게 먼저 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주주분들은 오늘 약간은 속상하시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종목이 우세하게 많습니다. 뭐 내리는 종목에 비해 거의 양시장 모두 3배 정도가 많아서 체감하기에 분위기는 더 좋은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 쏠림 현상이 어쨌든 자금이 흩어진다는 관점에서 좋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포트를 좀 이어 가지고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끌고 가봐야 될까요, 우리 자금들? 이 중대형주들에서 사실상 각 섹터마다 반도체면 반도체 그리고 원전이면 원전 이 조방원 내에서 여러 가지 대형 섹터 내에서의 각 주도주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만 하더라도 현대차의 경우도 50만 원 직전에서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 최근에 이 각 섹터마다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중요한 가격 라인까지는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던 이 중소형주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관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1월 29일 전후로 해서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등 이 상당히 많은 이 대형주 관련해서 이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아마 2월 초에서 1월 말 사이에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 구간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집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많은 전략 챙겨드릴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김태준 전문가님의 오늘 장 히든 종목 또 여기서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매수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니까요. 조금 더 편안한 정보들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장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맥점 짚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시 한번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3원계 계열의 배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개발하는 이런 배터리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좀 수급이 돌아가는 듯한 흐름도 느껴지고 여기에 또 뭐 대형주 아니라 뭐 작은 종목들까지 오늘 괜찮게 움직이는 느낌이 다 들어서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2차 전지를 매일 얘기해 주시고 있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공교롭게도 어느새 2차 전지 전도사가 된 느낌이 약간 드는 게 최근 한두 달 사이 기간 동안 사실 방송할 때마다 2차 전지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도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지난달 즈음에 제가 또 에코프로를 최저점 구간에서 8만 원대 초반에서 또 안내를 드렸다 보니까 조금 더 애착이 간다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아직 이 먹을거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H차전지가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오늘 이 캐스터분께서도 약간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따가 안내드릴 이 종목과도 조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 종목이 될 수도 있기도 한데 이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는 2차전지 쪽으로 최근까지 수급이 못 오고 있다가 어제부터죠. 어제 삼성 SDI가 갑자기 한 10%대 장중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새로운 이 중요한 하나의 2차전지 상승 랠리를 만들 수 있는 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 차트를 일단 살펴보면은 최근에 35만 원 구간까지 갔다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수렴 라인 구간 자체를 어제 10%대 장대양봉으로 한 번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윗구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올리기 위한 초입 구간을 완성했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 SDI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 대장주격으로 지난번 에코프로가 이 대장주였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가 지금 강하게 흘러가는데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지난 11월 달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삼성 SDI가 테슬라와 3조 원대 이 배터리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당시가 아마 이 구간입니다. 네, 11월 달 구간에 11월 4일쯤에 이와 같이 35만 원 신고가를 만들게 된 구간이었는데 그때 다음 날쯤이었죠. 삼성 SDI 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하면서 3개월 뒤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 3개월 재공시 시점 자체가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기간까지가 남아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 그런 포텐셜 때문에 상승을 지금 빠르게 조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만약 수급 자체가 옮겨오게 된다면은 삼성 SDI의 경우는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이 코스닥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를 같이 받아가면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 우리 방송 히든 종목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어떤 구간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삼성 SDI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고점 35만 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 주민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히 시장 자체에서 최근 계약 취소 관련된 이슈가 나왔긴 했지만은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듯이 확실하게 저점을 다진 시점에서 악재가 나왔음에도 더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37만 원 초반에서 안내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난 10월 달에 고점을 한 대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중요한 수렴 구간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에서 40만 원을 안착하게 된다면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이제만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구간에서 이번 주 정도가 저는 2차 전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시장이 긴박하게 흘러가기도 하기도 하고 확실히 조금 단기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따가 히든 종목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좀 끝까지 채널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또 좋은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주 우리 방송에서 2차 전지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데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 AS까지 받아봤는데 함께 하시는 공간에 오시면 히든 종목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이야기에서 붙어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로봇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뭐 로봇이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고 오늘 장 초반 그러니까 시간에서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약간은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어제 기관에서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지 조금 어려운 구간인데 로봇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로봇의 경우도 사실상 어제 조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네. 저도 조금 당황스러울 수준으로 예. 일제 20%대 상승한 종목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로봇주들이 어제 크게 급등을 해줬었던 모습인데 자, 우선 이 원인을 보자면 아무래도 지난 CES에서 나오게 된 현대차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 아틀라스가 좀 결정적인 흐름이었고 그 훈풍 자체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인 흐름 보게 되면은 오늘 쭉 보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뭐 올라가는 종목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종목도 보입니다. 그만큼 코스닥 종목이 사실상 최근에 로봇 섹터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좀 명맥을 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완전하게 치고 가진 못했지만 로봇주가 확실하게 이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 축에 대해서 이 로봇이 조금 증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본다면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규모의 뭐 수주라든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제대로 조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로봇주들을 작년 지난해에는 제가 여름부터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와 같이 이 대기업 계열 산하에서 어느 정도 연결지어 있는 로봇 관련 섹터를 많이 언급드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로봇주에 대한 시선 자체를요 이제 어느 정도 이 메이저권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이 승기를 잡기 위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다면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 아틀라스도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만간 이 상용화에 나서면서 이 실제 판매에 나서려고 하는데 로봇 한 대당 가격이 2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사람보다 조금 효율은 좋죠. 그렇죠. 그만큼 최근에 이 좀 노동자들에 대한 이 좀 설 자리가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만큼의 상당히 빠른 이 로봇 산업의 이 성장 속도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로봇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가격 절감이라고 하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대한 이 절감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기술력이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는 좀 숫자가 찍히는 로봇 관련주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적으로 나올 때마다 사실 실적 시즌이 조만간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로봇 섹터가 조금 불리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 아무래도.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이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아직 로봇 섹터가 죽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실적 시즌에는 조금 다소 약할 수 있다 정도를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모멘텀 여전히 뭐 앞으로 내다봤을 때 긍정적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좋지만 곧 있을 실적 시즌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구간이기는 하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붙어서 사실 로봇 이야기도 좋은데 오늘은 이 우주 항공 네. 이쪽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올 하반기죠. 이때 우주에 관련한 일정들이 정말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네. 뭐 미국 나사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재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주항공이 오늘 이렇게 시세를 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결이 좀 같은 것 같아요. 당장의 네. 시세는 안 나지만 미래 가치를 미리 지금 반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원전 섹터와 우주 항공 섹터가 조금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이쪽에도 많이 또 대거 밀집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마침 코스닥 쪽으로 돈이 몰린 상황에서 최근까지 우주항공 자체가 사실상 반짝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 2차 랠리에 좀 가까울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 이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 작년에 조방원의 방산이죠. 예. 방산 종목의 대표 종목인 뭐 하나 유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LIG 넥스원, 뭐 현대로템 등 여러 이 방산 대형주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계열의 산업 자체가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게 우주항공 산업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이 특히나 폭발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섹터가 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될 부분들은 연내 상장을 하게 될 수 있는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이 IPO 기대감이 가장 크게 줄을 잇고 있다 얘기를 예.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로봇에 대한 뭐 재사용 로켓 뿐만 아니라 뭐 위성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뭐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인공위성에 대한 뭐 수요라든지 그 우주항공 밑에 산업에 들어가는 이 상당히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죠.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이 수급이 한꺼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대표적인 이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보면은 뭐 AP 위성 이 기업도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외적으로도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최근에 신규 상장한 뭐 이노스페이스라든지
뭐 그리고 루미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우주항공 섹터도 지금 이제 2차 랠리 정도가 됐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제 타점을 다시 어떻게 보면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한데 약간 이 뒤늦게 따라 들었다가 좀 물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늦게 들어갔다 물릴 수가 있는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우주항공 섹터의 시발점이 스페이스 X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 맞습니다. 붙어 있는 종목들이 가다가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가다가 오늘은 광학이나 뭐 여타 배터리나 이렇게 다 같이 가는 듯한 우주 쪽에 대한 느낌도 좀 들어서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를 그 전에 냈던 스페이스 X에 있는 쪽 종목들을 좀 작은 종목이지만 붙어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대형주 위주가 좋을까? 어떤 식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최근에 이 우주항공 쪽에서 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 이 대형주 중에서 이 한국항공우주 말 그대로 이름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방산주 쪽으로만 좀 치중되어 있던 이 과거 시세에서 지금 신고가를 오늘도 쓰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도요. 그만큼 수렴 라인 자체를 넘게 되면서 13만 원 이후부터는 최근에 현대차가 움직였듯이 지금 뭐 거침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이 한국항공우주가 사실상 우주항공 쪽에서는 좀 크게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외적으로 중소형주 단에서는 현재 최근에 이 상장했던 신규 상장했던 이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과거에 이 AP위성이나 뭐 세트라가이 같은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뭐 이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던 이 그린과학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예요 지금. 네, 현재 풀리지 상한가를 간 않았어요. 만큼 예. 거의 뭐 대장주격으로 아무래도 신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매물대 자체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그린과학이 오늘 상한가를 치게 되면서 아마 며칠 정도는 더 조금 우주항공 섹터가 조금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뭐 2차 전지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도 확실히 좀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픽이 좀 있으세요. 지금 좀 대형주라 그린광학이 네. 아예 붙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두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나는 이게 좀 나을 것 같다. 지금 봐주셨는데 신규 상장이랑 이 대형주는 완전히 결이 달라서 네네. 지금 약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오늘 뭐 신규 상장 내에서도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 네. 사실 최근에 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고 비츠노엑스라고 하는 종목도 현재 신고가를 이제 막 달성한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부터는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 들어가야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는 말이 더 간다라고 하듯이 뭐 그린과학이 조금 더 추후에 눌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조금 노려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타점상으로 내일 어떻게 시가가 형성될지는 알 수 없긴 하지만은 현재 중요하게 가격대 라인 자체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또 채널방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확인해서 우주항공 쪽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 관계상 모든 정보 드리지 못하니까요. 지금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김태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런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벌써 히든 종목을 이야기해 주셔야 벌써 될 시간이,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의 경우는 지난주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최근에 제가 에코프로라든지 뭐 D&D 파마텍과 같이 좀 굵직굵직한 종목이 나갔었다가 최근에 제가 나가는 종목이 태성 종목이었습니다. 태성 종목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은 태성의 경우도 최근에 제가 완전한 바닥권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 당시가 38,0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20%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마침 오늘 딱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이 넥라인 자체가 44,0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이 좀 가능한 선까지는 왔는데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겨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태성 보유하고 계시거나 좀 신규 진입을 조금 늦었지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아래 QR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히든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선이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터리 소재 업체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좀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 그룹차 안에서 리튬 강산 사업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캐스터분께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양극재 생산 합작 회사를 중국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차트 보시면은 확실히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 저는 많이 먹을 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네. 요거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상세하게 목표가 이상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래 하단의 QR코드로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우리 박승현 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